안녕하세요. 윌캐스터 김지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도 전환할 겸 해서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 나와 있어요. 요즘 강남역 상권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강남역에 안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온 김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강남역 상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신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이 섹터를 보통 강남역 상권이라고 말하는데요.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서초동, 우측은 역삼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로변으로 해가지고 서초동 라인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역삼동 쪽 라인은 대로변은 노선상업지역, 그 안쪽으로는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강남역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보통 이 역삼동 쪽 라인에서 많이 거래가 일어나는데요. 작년에도 한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사이로 거래가 좀 찍힌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또 실제로 가보니까 대로변 라인으로 임대문이 현수막이나 공실인 건물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게 데이터적인 수치로도 나타나 있어요. 작년 3분기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강남대로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10% 정도에 육박하게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만남의 장소라고 잘 알려진 강남역 영풍문고가 지난달 연말 기준으로 영업을 종료하셨다는 사실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이런 유의미한 장소들이 사라져가는 것만 봐도 지금 강남역 상권이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되게 핫했던 강남역이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임대료가 좀 많이 상승한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근 몇 년간 경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모든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도 토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건물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그에 따른 임대료도 또 똑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그 임대료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좋은 입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을 찾게 되시고, 이제 메인 입지 임대료가 높은 곳들은 좀 자리가 비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강남역이 신흥 상권에 비해서 도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보시면 아실 테지만 강남역 상권은 큰 변화가 없어요. 주 소비 세력인 MZ세대들을 타겟팅해서 지금 떠오르는 신흥 상권들, 성수, 한남, 도산대로변 이쪽 상권들 가보시면 몸소 체감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팝업이나 플래그십 스토어 위주로 지금 많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현장에서 당장 판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나 자기 전에 생각을 나게끔 해서 결국은 판매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런 신흥 상권들에 입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성수, 한남, 도산도 예전부터 그런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상권들도 똑같이 따라서 변화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강남역은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크게 변화가 없어요. 대로변으로는 병원 건물들, 셀프 스튜디오 이 정도? 아니면 방탈출 카페나 술집 이 정도인데, 이런 상권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남역에 굳이 가야 될까요?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권들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역삼이랑 서초로 나뉜다고 했는데 빌딩 투자 같은 거를 추천하신다면 어느 지역이 조금 더 합리적일지. 저는 건물을 매입하시려는 목적이나 선호하시는 입지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제 손님분들이나 다른 분들 검토하시는 분들이나 거래 사례 기반으로 좀 살펴보면 서초동보다는 역삼동 쪽으로 조금 많이 검토도 진행이 되고, 또 실거래도 많이 찍히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이밍 자체가 이쪽은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으로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 왼쪽은 상업지역이다 보니 그게 그대로 토지 가치에 반영이 돼서 평당 금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상대적으로 역삼동 쪽 라인은 평당가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을 꼭 들어가야 한다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많이 보시고 저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남역 상권 이대로 좀 몰락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좋게 말을 하자면 꾸준하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 뿐이지 강남역을 이용하는 인구들은 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상권의 변화만 꾀해진다면 다시 사람들을 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역 상권 하면 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손예진님 건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자만 5천만 원 정도 낸다는 기사들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물이 드디어 임차가 맞춰져서 피부과가 전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곳 그 입지나 그 상권이 좋지 않았다면 그 임차인분께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들어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곳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강남역이 아직 죽지 않았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